몸이 아픈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도 시름시름 앓습니다. 운동 자체가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하루의 일이 완성도 있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표님이 저희한테 좀 제안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일과를 조금 세우면 될까요? 일단 제 얘기부터 말씀드리면 전 그렇게 해요. 한 4시 반에서 5시 정도 일어납니다, 보통. 요즘은 좀 여유롭게 일어나는데 전에는 3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4시 반에서 5시 정도 일어나서 뭘 하냐면은 그날 하루의 일정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지, 뭐를 하지, 어떤 일을 하지, 그러면서 사전적인 대비를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기 볼 때도 운동화도 새로 하나 가져왔고, 이 스튜디오에 입을 옷들도 몇 개 가져오고, 메이크업도 좀 하고, 이런 것들도 갑자기 온 사람으로서는 준비할 수 없는 거잖아요. 대본도 준비하고 다시 한번 리뷰해보고 이런 것들도 보는 철저한 준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하루의 일이 완성도 있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서 하루를 보냅니다. 아침 일찍 먹어요. 아침에는 보통 한 6시 반에서 7시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그때 먹는 것도 간단해요. 우유도 한 잔 마시고요. 그 다음에 과일도 사과는 꼭 먹어요. 사과. 먹기 쉽잖아요. 사과, 바나나 이런 거는 뭐 귤 이런 것들을 먹고요. 그 다음에 또 밥을 먹어요. 밥과 반찬. 단백질이 있어요. 뭐 약간의 고기도 있고 야채도 있고 과일도 있고 그러니까 다 있네요. 그 다음에 우유도 있고 그렇게 해서 먹는데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죠. 많이 먹죠. 어느 정도로 잘 먹냐면은 오늘 내가 점심과 저녁을 못 먹고 살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와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점심은 대체로 이제 12시에서 1시 정도 먹어요. 또 이제 뭐 일반식인데 아침보다는 양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일과가 끝나면 저녁에 가면은 또 점심보다 적은 이제 저녁을 먹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빠뜨리지 않는 것은 아까 말한 과일과 야채라든지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먹는 것이에요. 과자가 가끔 집에 있어요. 아이들이 있어서. 과자는 안 먹습니다. 안 먹고 또 간식은 전 안 먹어요. 아예 안 먹어요. 그리고 배가 고프거나 간식이 먹고 싶을 때는 물 마셔요. 저는 사실 커피랑 차도 잘 안 마셔요. 왜냐면은 커피랑 차는 물이 아니고 버리는 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꾸 수분을 배출해서 몸에 수분이 떨어지게 되면 몸이 건조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몸이 건조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죠? 기본적으로 신진대사가 떨어져요. 몸의 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또 피부는 빨리 주름이 생겨요. 그래서 빨리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커피나 차를 안 마시고 물만 마시는 스타일로 가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사람 같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거죠. 네. 사람입니다. 사람이고요. 네. 대신에 이런 활동을 하는데 저는 이제 지금 여쭤본 그 질문처럼 제가 하는 방식을 쫓아가는 것은 사실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만 그래도 몇 가지를 채택하셔서 야, 잠을 저렇게 자는구나, 음식을 저렇게 먹는구나, 되게 조절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어느 만큼 조금 응용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의 뭐 모범서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는 그 보통 사람들 저는 아침에 딱 오자마자 커피 한 잔부터 마시거든요. 네네. 커피는 내 피라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 잔을 마시면 몸이 사르르 이렇게 뭔가 텐션업도 되고. 커피가 기호식품이니까 드세요. 네네. 하지만 커피를 한 잔 마신다고 문제 되겠어요? 문제 없습니다. 2잔 마셔도 괜찮아요. 왜요? 커피가 심장병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많기 때문에. 와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커피를 7, 8잔, 와인을 한 병 마시니까 문제지. 커피 드시는 분들 드셔도 되니까 저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아니, 아내분하고 그러면 커피숍을 가면 네. 그럼 대표님은 뭐 시키세요? 그냥 물만 먹나요? 저는 물 마시고요. 아내는 커피 마시죠. 네. 그래서 제 입에다 억지로 막 입을 열고 막 커피를 막 넣으려고 한 적도 여러 번 있는데 제가 네. 한 방울 정도는 먹어봤어요. 근데 뭐 향은 좋아해요. 근데 씁쓸해가지고 네, 제가 입이 약간 촌스러운 거죠. 사실 커피도 그 나름대로의 그 맛이 있는데 뭐 제가 잘 모르는 거고. 혹시 대표님 술은 하시나요? 당연하죠. 술은 사실 제가 술술 이야기하는 정도로만 좋아하고 마시진 않습니다. 네. 술술 이야기한다니까요. 술술 사람들과 술술 대화하는 사람이고 술을 마시진 않아요. 네. 와, 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마시긴 해요. 왜냐면 알코올 없는 맥주인가요? 그 더울 때 여름에 이럴 때 있잖아요. 그게 어떨 때는 되게 물보다 더 시원할 때 있어요. 탄산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가끔 마실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대표님한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대표님은 삶을 수행하시는 것 같아요. 수행자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뭐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말씀하기를 약간 무슨 수원가에 사는 사람 같다.
그리고 뭐 대한민국 서울의 중심에서 사는 사람 같지 않고 어디 초에 묻혀 사는 사람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래야지 좀 더 멋있잖아요. 예, 진짜 저는 진짜 존경스러워서 멋져가지고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네. 자, 그럼 대표님 잘 먹고 잘 네. 자고 잘 운동하는 거 이것 말고도 또 혹시 좀 지켜야 될 게 좀 있을까요? 이것 말고 중요한 것은 저는 스트레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스트레스. 왜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잘 먹고 잘 자고 그다음에 잘 운동했어요. 이러면은 문제가 없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만약에 스트레스가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요, 아무리 잘 자고 잘 운동하고 그다음에 잘 먹고 해도요, 그 사람의 건강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과 우리의 정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원래 운동을 체육과 운동 재활을 한 사람이라서 신체 쪽에 더 집중된 사람이지만 이후에 제가 중년이 되어서는 그 사람의 정신에 관련된 쪽으로도 교육을 좀 받고 계속 그런 분들을 만나고 도와주고 있었는데요. 간단히 이해하시면 돼요. 몸이 아픈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도 시름시름 앓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요. 마음의 병을 얻은 사람은 몸도 약해지고 병을 얻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는요. 신체 단련을 열심히 해서 몸으로 마음을 당겨줘야 되고요. 반대로 몸이 약해지면은요. 마음의 힘으로 몸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몸과 마음은 서로의 견인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고 잘 먹고 잘 자면서 신체 훈련을 잘해서 건강하게 만들어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다 힘들 때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고 또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 우울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때 신체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이 마음을 당겨줄 수가 없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몸을 건강해야 될 이유고요. 그리고 틈나는 대로 마음의 근육 운동도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몸의 근육 운동만 하지 말고 우리의 멘탈 근육이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정신 근육, 마음 근육도 이제 올려야 되는데 그게 뭘까? 이제 몸의 근육은 덤벨을 들고 올릴 수도 있고 달리기 해서 체지방도 뺄 수 있는데 그 마음의 근육은 무엇으로 만드는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면요. 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입니다. 운동도 똑같아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100m밖에 못 달리면 내일은 내 신체적 한계를 내딛고 110m 달리는 것이고 내가 5km밖에 못 들면은 바로 열심히 운동을 하면 다음 주에는 6km 드는 거잖아요. 똑같이 나를 발견하는 바로 마음의 근력 운동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발견하죠? 책을 많이 읽어서 책을 많이 읽으면은요. 저자의 의도뿐만 아니라 책을 읽은 나의 생각도 점점 많아지잖아요. 뇌의 활동도 많아지고 촉진이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상상, 좋은 긍정적인 마음도 갖게 되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내가 가지지 못한 많은 어떤 상식과 지식과 지혜도 얻을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뇌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바로 마음 근육 만들기예요. 제가 한때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많이 만났겠어요. 뭐 오전이고 새벽이고 저도 책도 열심히 읽고 세미나도 보고 이렇게 좋은 이 KB 부동산 TV 같은 데서 좋은 유익한 정보나 이런 것들도 열심히 보면서 이 마음의 근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에 운동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운동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네네. 아주 간단해요. 운동을 좀 더 하시면 돼요. 덜 하는 게 아니고 더요? 그렇죠. 예. 운동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운동을 덜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운동을 더 하면요. 스트레스조차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힘드니까. 그럼요. 힘드니까 아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운동 자체가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은 뭐가 생기죠? 몸에서요? 호르몬이 생기잖아요. 어떤 호르몬이요? 엔돌핀. 우리의 면역 수치를 높여주고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호르몬이에요. 도파민. 집중력을 높여줘요. 세로토닌. 우리 마음의 행복과 평안을 만들어주고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줘요. 멜라토닌. 우리의 수면을 도와주고 면역력을 높여줘요. 운동을 하면은 근육 운동입니다. 무려 38가지의 우리의 몸과 정신의 기분을 상승시키고 좋아지게 만드는 호르몬들이 정말 다량으로 방출됩니다. 분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으로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라는 건 사실은 운동을 하기 싫어서 생각하는 그런 감정 정도이지 사실은 제대로 된 스트레스는 아닌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보통 평균적인 운동의 건강은 주 3회 정도, 많아도 4회 정도 이상을 넘지 말아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 정도만으로도 건강할 수 있다. 과부하의 원리로 인해서 우리 근육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거기다 영양소를 이제 섭취해주고 수면이 좋아지면은요. 셋, 14번, 5번, 6번.